제가 평상시에 먹는 식사 어느 분이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. 원장님 뭐 어떻게 드시냐고. 예, 이 제가 먹는 일상적인 하루 한 끼의 식사입니다. 이 안에는 제가 평상시에 먹는 식사 어느 분이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. 원장님 뭐 어떻게 드시냐고. 예, 이 제가 먹는 일상적인 하루 한 끼의 식사입니다. 이 안에는 다양한 잎채소, 제가 항상 5가지 이상, 뿌리채소 3가지 이상을 얘기했는데, 예, 뿌리채소도 3가지 이상, 그 다음에 잎채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고요. 여기에 기타 여러 가지 반찬들이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, 깍두기 뭐 이런 것들도 다 요 안에 채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됐습니다. 특이한 것이 하나 있죠. 얘는 콩잎입니다. 작년 가을에 제가 잘 식초 절임을 해서 이렇게 얹었죠. 나머지 전체적으로 다 제가 직접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한 건데, 특이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. 채소나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다 알 건데, 이렇게 생긴 거, 이게 바로 제 주식인, 예, 현미입니다. 현미를 불려서 채소로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식을 채소로 같이 먹는 거죠. 물론 여기 또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또 좀 먹어도 되고, 이렇게 제가 한 상을 딱 차렸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 당근과 토마토 같이, 예, 이런 과일들, 이 열매 채소들을 이렇게 놨는데요. 예, 다양한 게 먹는 것이 포인트다. 노란색이 뭐 많이 들어있죠? 카로티노이드, 뭐 이런 게 플라보노이드,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. 이 가지색은 뭐 들어가? 안토시아닌. 이게 약이에요, 다 이렇게. 그리고 이제 고추, 이렇게 푸른 고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는 봄에 생명력 있는 색이다라고 해서 클로로필 같은 것들 이렇게 다 들어있는, 하나 이렇게 먹었을 때 약으로서 효과가 있는 거지, 이걸 추출해 가지고서 뭐 욕심껏 막 가공을 해서 먹게 되면은 일정 부분 이 식물이 갖고 있는, 이 채소가 갖고 있는 그 효과에 있어서는 조금 균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드리고 있는 거죠. 이게 제 식단의 전체적인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.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채소들을 반찬으로 해서 이렇게 싹 넣고, 말 그대로 샐러드는 샐러드로만 이렇게 했는데, 시간이 지나서 먹다 보니까 간편해져요 이게. 그리고 훨씬 또 이렇게 같이 섞었을 때 얘들 샐러드에 약간 드레싱 맛도 나. 그래서 채소를 먹기가 훨씬 좋아 갖고, 지금은 아마 저들하고 먹을 때 똑같은 식단으로 같이 식사를 합니다. 제가 10년 강의했어요, 음식 강의를. 이렇게 먹어라, 5-3식법으로 먹어라, 뭐 이렇게 해라, 그렇게 많은 강의를 했는데, 집에서 열심히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요. 이걸 딱 보는 순간 대부분 저하고 같이 드시는 암 진단 받은 분들이 요 정도는 할 수 있다, 너무 간편하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. 그래서 제가 10년 막 강의한 것보다 저하고 식사 한번 한 것이 훨씬 더 집에 가서 하기 쉬울 거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죠. 평상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차이는 익혀 먹느냐 익혀 먹지 않는 차이 때문에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. 저는 다 지금 생채식이잖아요. 다 지금 살아있는 음식이거든요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 드는 분들이 흡수 때문에, 흡수율이 좋아지니까 뭐 토마토도 살짝 뭐 기름에다가 튀겨 먹어야 된다, 아니면 뭐 당근도 익혀 먹어야 된다, 뭐 이런 식인데, 저는 이제 그 차이가 처음에 대부분 분들이 조금 의아해 생각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유기농 문제예요. 나는 집에서 유기농 다 먹는데 원장님 진짜 유기농입니까? 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. 근데 사실은 몇 가지는 유기농을 쓰고, 주로 이제 과거에는 전부 다 유기농으로 우리가 한번 해봤었어요. 그리고 또 제가 경험을 한 3년간 유기농 농사 지어서 유기농으로만 제가 식단을 한번 따라봐요. 제 몸이 약간 안 좋으니까 이걸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, 제가 항상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. 유기농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. 응? 3년간 해봤는데 차이가 없더라고요. 응?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양성과 밸런스 균형, 뭐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다. 그래서 그냥 농사 그냥 가까이에서 지은 거 잘 시쳐서 드시면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들 드리고 있는데요. 예. 그래서 그거보다는 유기농이나 뭐 그거보다는 채소의 얼마나 다양성과 얼마나 균형 있게 먹느냐가 훨씬 우리 몸의 치유에 변화가 크더라라는 것을 환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죠. 대부분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외로 또 유기농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, 또 유기농이 아닌 그 살짝 그 저농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, 농약이 살짝 친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. 농약은 치면은 채소 농사 짓기 힘들잖아요. 그런 걸 먹으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죄의식을 갖고 또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
이거 유기농 먹어야 되는데. 응?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더 문제다. 그냥 편안하게 드셔도 큰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꼭 암 환자들한테 드리고 싶은. 얼마만큼 이걸 내가 즐겁게 맛있게 싫다고 해서 먹느냐가 중요하지. 이 걱정 저 걱정 막 하는 것이 더 큰 독이다. 예, 요 얘기를 꼭 말씀드려요. 쌀을 익히지 않으면 이게 채소, 일종의 채소잖아요. 채소 중에서 가장 영양 밀도가 높은 채소가 저는 쌀이라고 현미라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현미를 생으로 이렇게 채소로 먹었을 때 정말 많은 변화가, 환자들도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저도 많은 변화가, 이게 핵심적인 것이 이거였던 거야. 처음에 대부분 다 힘들어해요. 이제 그것 때문에 소화도 그러잖아요. 약한데. 근데 진짜 먹어보면 속이 놀랍게 편한 걸 느껴요. 대신 정말 많이 씹어야 됩니다. 그 많이만 씹으면 그 침에서 나오는 소화 요소들 있잖아요. 그게 이 현미 안에는 이렇게 생현미잖아요. 익혀버리면은 자체 분해 요소라는 게 있어요. 요소는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우리가 효소 이야기 들으면 건강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익히지만 않으면 이 안에 자체 분해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훨씬 더 편해져요. 우리가 이 효소를 다 죽여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소화가 반대로 힘들지. 생으로 먹으면 불편할 것 같은데. 대신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얘기하고 같이 먹다 보면 1시간 반 걸려요. 그게 좀 단점이라고 그럴까. 그 이외에는 소화는 훨씬 더 편해진다. 꼭꼭 씹어 먹어야 되니까. 조건이 있긴 해요. 의사가 보통 45도, 45도에서는 상당수가 이렇게 비활성화되면서 이제 죽는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65도 넘어가면 거의, 가끔 살아있는 놈도 있어요. 80도에서 살아있는 거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에서 사라지는데, 가장 중요한 것은 자체 분해 요소예요. 그래서 우리 몸에서 소화 요소를 아껴줄 수 있어요. 얘가 스스로 분해하는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화의 부담을 우리가 덜 준다는 거예요. 이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가 비례하거든요. 항상 이렇게 항상 서로. 그래서 얘가 아껴주면, 이렇게 해서 이 소화시키는 효소를 얘가 아껴주면 우리 몸의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를 아껴줄 수 있어. 그래서 대사성 질환에 당뇨나 고혈압에 정말 한번 써보면 그냥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놀라운 복부 비만, 특히 지방 빼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드셨을 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금방금방 느껴질 정도로, 한 3일만 먹어도 뱃살이 좀 빠졌네 느낄 정도로, 그 정도로 나는 그게 당당수가 살아있는 효소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거죠. 과거에는 맞아요.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레스토랑 가거나 어디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정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또 열심히 일하고,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살잖아요. 먹기 위해서 뭐 그렇게 또 일정 부분은 열심히 일하면서 또 그걸로 기운을 만들기도 하는데, 근데 그렇게 살 때 제가 아팠어요. 그래서 음식을 바꾸면서 이런 생채식을 바꾸면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, 시간이 돼서 이게 보통 한 3개월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3개월 정도 지나면 반대로 우리가 습관이 돼서 그게 그런 거지. 반대로 저는 애들이 레스토랑 가서 밥 먹자, 뭐 하자, 생일이니까 뭐 특별히 오늘은 하루 양보하라 뭐 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날이 정말 저한테는 힘든 날이에요. 그냥 가기는 가요. 먹기도 잘 먹는데. 결국은 하나의 습관인 것 같아요. 습관.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, 몸을 회복하는 습관. 몸을 회복하는 습관은 갑자기 들 수가 없어요.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막 뭔가를 더 먹고 뭔가를 막 더 좋은 것 먹고 막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은 금방 내 바꿀 수는 없지만은, 이게 한 3개월만 하다 보면 몸이 말을 해줘요. 이렇게 먹었을 때 안에서 기쁨이었어. 이건 먹을래, 그건 먹을래 하면 일반인들은 다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 뭐 가서 그냥 뭐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하지만은, 저의 선택은 지금 이 식단이 훨씬 그 식단보다 좋기 때문에 이 식단을 하는 거예요.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. 그리고 먹고 나면은 하루가 달라져요. 그 레스토랑 가고 하면 그때만 기분이 좋은데,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먹었네, 뭐 했네, 이런 후회를 하지만은, 이렇게 식단을 하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이렇게 상쾌하고 좋으니까, 특히 머리가 맑아지니까 이 식단을.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 습관되면은 이 자연의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의 그대로 식사이기도 하고, 그 참맛을 좀 느낄 수 있다고 그럴까요? 그러면서 제일 편한 것은 위장이 편해지니까, 이게 그거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다. 그래서 결국 찾게 되는 거지, 내가 강제로 막 이걸 먹고. 저도 초반에는 그랬어요. 당뇨 좀 한번 치료해보자. 제가 당뇨도 있고 뭐 자가면역 질환인 건선 같은 이런 질환도 있고 해서, 사실은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, 그때는 실패했어요. 억지로 할 때. 10년 전에.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면서 이게 정말 즐거움이다라고 하는,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. 한 3개월 정도 해가면서 서서히 바꿔가면서, 그때부터는 정말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데
제일 고역이 같이 음식점 가자는 거야, 사실은. 다른 분이 음식점 같이 가서 고기도 먹고 막 맛있는 거 먹자 했을 때 저는 이 안에는 머리는 즐거운데 이 속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. 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하여튼 즐겨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야. 뭐 당뇨든 무엇은 이걸 음식으로 어떻게 해서 뭐 암이든 무슨 내가 효과를 내겠다 그러면은 참고 먹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다. 응? 그렇게 해서는 내 몸이 건강을 되찾고 내 몸이 피가 맑아지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. 참고 먹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먹었을 때 그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느낀다라고. 그 느끼기만 하면은 이제 지겨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돼가는 것 같아. 우리가 배고플 때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이 내가 보상 구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배고플 때 우리가 막 당근을 먹는 데가 고기부터 막 먹기 시작하면은 반복해서 습관이 돼버려 그래. 그게 들어와야만 얘가 충족감이 있는데 배고플 때 우리 얼마나 맛있어요. 배고플 때 먹는데 그럼 얘가 기억하는 것 같아. 이게 진짜 맛있는 거라고. 그 차이 같아, 그 차이. 우리도 모르게 그냥 밥부터 막 먼저고 탄수화물, 정제 탄수화물이죠. 그거부터 먹고 고기부터 막 배고플 때 뭐 라면 막 먹고 하면은 우리네가 오랫동안 그냥 반복적으로 기억해 버려 갖고 걔가 들어왔을 때만 이게 충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. 그래서 이거 바꾸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아니다. 상당수 암 환자들은 이미 노력을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 힘들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내가 재배한다라고 하면은 재배할 때 기쁨, 딸 때 기쁨, 먹을 때 기쁨이 이게 삼박자가 맞아서 훨씬 더 이거 그냥 무조건 사다 먹는다보다는 이거 다 재배한 거예요 지금. 옆에도 재배하고 집에도 재배하고 텃밭 조그만하게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먹는 것이 훨씬 빠르게 건강식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. 막 사다가 막 유기농 어디 가서 막 멀리 가서 유기농 사다가 막 그거 먹는 거 막 강제로 먹고 막 마음은 편하죠. 유기농 먹었어 막 하지만 세포는 아닐 가능성도 있다. 즐기지 않으면 그런 것 같아요. 그럴 때 참으면 더 큰 문제가 와요. 진짜 먹고 싶어. 아직은 내가 습관이 안 된 거거든. 보상회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. 뇌 보상회로가. 그런 경우는 그것을 먹기 내가 건강에도 해로운데 너무 먹고 싶다 할 때는 참는 것보다는 그 전에 이 토마토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. 과일이든지 채소든지 뭐 하여튼 샐러드든지 걔를 먼저 먹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다시 한번 뇌 보상회로에 이것도 괜찮지 않니? 라고 물어보게 해주는 거예요. 배고프니까. 그때는 내가 괜찮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. 배고플 때마다 얘 먼저 먹는 거야.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좀 건강에 해롭다고 아는 것도 요 정도는 괜찮아 하고 자기를 허용해야 돼. 안 먹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안 먹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할 수 없이 먹는 거야. 뭐 내일부터 잘하지 마. 이래버리면은 이쪽으로 손해봐. 음식으로 손해보고 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. 음식은 편안한 자리지 음식이 참는 자리가 아니거든요. 식탁은 잘못하면 식탁이 뇌에 그렇게 기억돼 버려. 여기는 참아야 되는 곳. 그래서 그 두 개를 조화롭게 사용하면 되죠.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먹으면 사실 그 두 번째 먹는 우리가 진짜로 건강에 해롭지만 먹는 음식이 많이 먹지 않아요.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부르면 옛날같이 맛있지 않아.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잘 활용해서 자기한테 좀 상냥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. 싸우지 말아라. 이 얘기를 꼭 드리죠.